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의 법령 통계와 그리고 토지 지목별 면적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집행한 그 법이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판단 여부는 바로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입법부가 제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법체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헌법입니다. 헌법. 아마 자칫 잘못하면 올해 개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헌법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법률은 역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건데요. 이 법은 법률 또는 법, 무슨 법이라고 있잖아요. 법은 무려 몇 개가 되느냐? 1613건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세계적으로 제일로 법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통 그런 그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해보면 우리나라 법률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물어보면 뭐 200개, 300개, 500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요. 1613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제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14대부터 지금 21대 국회 아니겠습니까? 28년간을 입법 칼럼을 써왔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수백 개, 수천 개를 입법 칼럼을 썼는데요. 1613가지가 됩니다. 자, 법률 밑에는 모든 법을 다 법률로 만드는 게 아니죠. 부족한 내용은 바로 뭡니까? 대통령령입니다. 즉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또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 대통령령이요, 무려 몇 개가 되느냐? 1878건입니다. 오히려 대통령령이 법률보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령에서 부족한, 법에서 부족한 것을, 법률에서 부족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대통령령 밑에는 총리령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령이 있어요. 국무총리령이 79건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게 대통령령 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이라는 부처령이 있습니다. 부처령, 각 부처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령은 국토교통부령, 보건복지부령, 법무부령, 행정안전부령, 국방부령,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부령이 1347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각 부처령이 있습니다. 부처령. 그래서 이때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법령, 이런 말을 씁니다. 법령. 네.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령, 이런 통틀어서 법령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 부처령 밑에는 뭐가 있느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조례.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을 말합니다. 그 특별시 의회가 있고, 그리고 각 구의회가 있습니다. 즉 시군구 의회가 있습니다. 도의회가 있고 시군구 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조례가 되겠는데요. 조례만 해도 엄청납니다. 조례가 11만 4,061개입니다. 11만 4,061개. 어마어마하지요? 네. 각 시군구에 조례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가 11만 4,061개입니다.
또 부처령 밑에는 뭐 규칙도 있습니다.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만든 겁니다. 행정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만든 규칙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규칙도 있는데 규칙이 무려 몇 개냐? 27,811개입니다. 27,810. 어마어마하죠. 네. 중앙정부의 규칙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령. 여러분 훈령이라는 건 뭐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어떤 직무를 처리하는데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명령하는 게 바로 훈령인데 훈령이 바로 몇 개냐? 1083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1083개. 그래서 제가 합계를 내보니까 합계가 147,873건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법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법이 있는지 내가 한 행위가 위법한 건지 부당한 건지 합법적인 건지 적당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모든 국민들이 법을 모르고 위법 행위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걸리면 죄를 받는 거고 처벌을 받는 거고 걸리지 않으면 뭐 처벌을 안 받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이렇게 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8년간 그 입법부에 입법 칼럼을 28년을 써봤습니다. 지금도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생 살면서 갑자기 당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을 몰라가지고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우리 애독자들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죠? 147,873개가 훈령까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런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법률은 1613개가 된다. 여러분, 이 중에는 바로 민법도 백성민자, 법법자. 이 민법은요, 개인과 개인, 백성민,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법이 민법 아니겠습니까? 이 민법 조문도요, 우리나라는 이게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출생해서 사망시까지 관련된 법이 민법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데 뭐하고 관련했습니까? 다 경제적 활동하려면 돈하고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 그리고 부부간에 또 남녀간의 이성 문제, 성 문제, 돈과 성에 관련된 거는 다 민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민법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민법은 하나의 사법입니다. 사법.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사적인 영역.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이라고도 합니다. 일반법. 그런데 이 민법의 반대는 뭐냐? 사적인 사법의 반대는 뭐냐? 공법입니다. 공법. 공법. 공법은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법이 공법인데 우리나라 공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제법입니다. 민법은 일반법이지만 공법은 규제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시군구청,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나 시군구가 규제하는 겁니다. 규제하는 법이 바로 공법인데요. 여기에는 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그리고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도 한 3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사법 또 공법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저한테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우리나라 토지 중에서 어느 땅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지목별, 이 우리나라 토지 지목에는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땅 이름이 28개 지목이 있는데 그 토지 지목별 면적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적 비율.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땅이 어떤 거냐?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가 제일로 많습니다. 산이에요, 산. 산에 관련된 법은 산지관리법입니다. 산지관리법 제가 한번 또 여러분 특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인데요. 무려 임야가 64.1%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다 산 아닙니까? 고속버스, 철도라든가 고속버스 타고 가보세요. 전부 다 산 아니겠습니까? 산이 64.1%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입니다. 농지. 원래 이제 농경지라고 하는데요. 농경지. 원래 이 농지는 관련된 법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에요. 그런데 원래 농경지 하게 되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얼마냐? 20.6%입니다. 그러니까 산 다음에는 농경지가 많다는 겁니다. 20.6%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가 몇 프로냐? 9.6%입니다. 9.6%. 여러분 여기서 공공용지라고 하는 건 학교용지 같은 거. 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용지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도로. 또 철도라든가. 또 하천이라든가. 예. 국어. 작은 또랑 같은 거. 작은 또랑. 실개천 같은 거 있죠? 국어. 그리고 제방. 뚝방길입니다. 제방. 뚝방길. 그리고 유지. 연못 같은 거. 저수지 같은 거. 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수도용지 이런 것들이 공공용지가 우리나라의 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대지입니다. 여러분 대지여야만이 여기다가 아파트도 질 수 있고 상가 건물도 질 수 있습니다. 건물도 질 수 있어요. 지목이 되어야만이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이 우리나라의 2.8%입니다. 2.8% 대지가. 그리고 다섯 번째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토지 중에 28개 지목 중에 27개 지목이 아닌 땅이 잡종지가 되겠는데 잡종지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창고용지도 포함됩니다. 창고용지까지 포함한 게 0.9%입니다. 1%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땅 중에 공장용지와 창고용지가 0.9%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임야를 갖고 계신 분들,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공공용지 중에서도 뭐 도로라든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뭐 이런 사적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 대지, 그리고 잡종지, 그리고 공장용지라든가 창고용지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도라든가 또 어떤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든가 어떤 분쟁이 생겨가지고 소송사건이 있다든가 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또 수용을 당한다든가 또 보상금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쟁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이런 그 부동산에 관련된 건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됩니다. 바로 건축법입니다. 또 여러분 농지 전답과수원이 있는데 거기다 집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농지법입니다. 또 내가 산을 갖고 있는데 산에다가 창고를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하게 되면 산지 전용을 하려면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법들이 한 수백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인에게 주심TV 애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든 거, 법률에 해당되는 거, 모든 거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의심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